오늘 시장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미국 분위기를 좀 깔아놓고 있죠.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백악관에서 특별 성명 발표하면서 네. 안 좋을 수 있으나 그건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대신 7월 달은 좋아지지 않겠어? 이미 다 꺾였잖아. 이건데 네. 이것을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애써 백악관이 먼저 얘기하고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그냥 It's history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난 건데 시장 반응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제 물론 CPI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어제 빠졌다고 보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이나 나머지 쪽 뭐 그래도 괜찮은 쪽을 보게 되면 뭐 펩시코나 항공주 이런 것들 괜찮은데 나스닥 입장으로 보게 되면 가장 지금 안 좋은 게 이 달러화 강세가 아닐까. 그렇죠. 네. 달러화 강세가 되게 되면 미국 입장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해외에서 장악력을 차지하고 대표적으로 뭐 구글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결제를 받아서 우리가 수수료 참 비싸게 또 띄워 먹더라고요. 한 30%씩 띄워 먹는데 그거 가서 이제 달러를 결제해서 오게 되면 달러가 강세인데 예전만큼 못하다. 그렇죠. 우리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뭐 10원 오를 때마다 얼마 뭐 이렇게 수익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 달러 강세는 반대로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 쪽에서는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어제 좀 부진했던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와 어제 달러 보니까 참 그러면 안 되죠. 참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 원화가 약세가 아니라 달러 아닙니다. 강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그러니까 6개 통화가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유로화 한 절반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그나마 좀 의미 있게 뭐 일본은 그냥 무시, 얘는 무시, 그냥 뭐 자기 갈 길 가니까요. 근데 이제 금리를 ECB도 인상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인상 한 번이면 족하지 않겠어? 뭐 이런 분위기죠. 거기다 계속 할 수 있겠어? 라는 쪽에서 왜냐면 금리 계속 인상했다간 너네 데리고 있는 픽스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부 유럽 쪽에 금리 자극받아서 또 예전에 저희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죠. 남유럽 사태.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달러가 계속 독주가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율적인 변화는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한국은 여기 환율이 어제 1,306원까지 내렸습니다. 의외로 한숨을 돌렸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옐런 재무장관이 19일, 20일 날 방한을 하는데 그때 나와서 이제 국내에서는 얘기가 우리 통화 스와프 강력인지 모르겠지만 꺼내겠다, 의제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도 살짝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한국의 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했지만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복잡 단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네. 이 복잡한 세상에 이 시점에서 네. 내가 왜 주식을 했을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나의 손가락을 믿으셔야죠. 틱! 네. 잘라버리고 싶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마음을 네. 좀 많이 다지시고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먹을 것만큼만 먹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틱쟁이 입장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냥 짧게 보고 그냥 이거라도 만족해야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앞서 잠깐 뭐 제약바이오주도 나왔지만 지금 대세는 그냥 또 진단키트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진단키트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것도 시장의 하나의 또 방향 이거 지금 어차피 확진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심 있는 쪽이 그쪽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제도 보니까 미국에서도 가끔씩 이제 과거에 많이 빠졌던 이 온라인 비대면 이런 종목들 이것도 약간 좀 들썩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냥 트렌드에 맞는 매매다라고 하게 되면 또 진단키트 업체들이 지금 한 2년 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번 돈 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그냥 뭐 차라리 그러면 쌓아놓고 이거를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 빼고도 오히려 더 잘 보여주는 게 기업을 인수해서
그걸 통해서 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보여준다. 이것도 하나의 뭐 좀 그림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그랬었을 때 나오는 변화도 한 번쯤은 눈길이 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참 이 짧은 2, 3년 안에 참 여러 다양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게 반복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내렸는데 그럼 또 다시 급하게 올라갈까요? 네. 그거는 네. 뭐 해서 이제 좀 약간 뭐 바닥을 다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다른 변화가 오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 근데 솔직히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한 4월 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 썼습니까? 전혀 안 썼습니다.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아니 경기 침체가 뭔데 지금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 피부로 와닿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들을 보고 그냥 추정하면서 아 이게 경기 침체구나 보여지고 있는데 참 이런 얘기 쓰면서도 좀 민망해요. 그렇죠. 뭐 2달 만에 갑자기 뭐 또 리오프닝 한다고 그러다가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고 참 세상은 하루하루 빨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중심을 지켜주는 우리 8.15 하겠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조용히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네. 그 요즘 뭐 사면 물리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우리 김인수 대표님의 그 관점은 지금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죠. 트레이딩은 그냥 그때그때 시장의 그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네, 그 만약에 이런 시장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전업종이 다 밀려버리고 재미도 없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 그냥 차라리 계속 닫고 영화 보러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살아나는 섹터나 적어도 종목들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저 그래도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피난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에서 그래도 담은 이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네. 네, 이런 이런 놈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일단 나스닥 시장 상황 한번 볼까요? 지금 위치가 어때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뭐, 네, 쌍고가 아니면 이제 박스권을 만드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 단기 동평선을 다 뭉쳐 있거든요. 네. 여기서 지난번에 5월 달에 나왔던 박스권 여기 딱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중요할 것 같아요. CPI 뭐 어제는 또 장중에 미국 시장에서 찌라시가 돌았대요. 와, 미국도 찌라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아까 그 얘기했는데 네. 10.2% CPI 지수 나왔다고. 네. 가짜 찌라시. 미국의 찌라시는 영어로 뭘까요? 미국이 쓰는 지라시. 네. 예, 저희 한계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럴 정도로 그런 거 돌면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여기도 뭐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똑같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중요성이겠죠. 말 그대로 안 좋은 숫자 그대로 안 좋게 반응을 해서 한번 훅 밀리느냐 아니면 또 이게 안 좋아도 단기 피크 아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거기서 이제 반발을 확 들어오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딱 기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거래가 거기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지난 6월 달하고 다른 게 CPI 지표 발표 앞두고 네. 다 안 좋을 거를 각오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때는 좀 좋아질 거를 각오했었고 저 기대했었고. 네, 좀 희망회로 돌리시는 거죠. 그냥 네. 저희 가족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대표님으로서 해드려야 될 이런 아니야. 우리 그 김인수 대표님의 그 트레이딩에 대해서 네. 제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 좀 몰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쪽에서 그래서 한번 살짝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눌림목 마무리 그리고 또 거래 완전 죽으면서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점들 딱 되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겠는데 잘 됐으면 하는 쪽이고요. 더 중요한 게 중간에 하창봉 대표가 들어와가지고 기라시라고 해야 돼? 저거 뭐라고 또 영어로 딱 쓰시고 그러네. 도망가셨어요? 모르겠어. 도망갔는지 아직 숨어서 보고 있는지. 이 양봉 대표님이 요즘에 어제 일 안 했어. 어제 양봉 만들려고 그랬더니.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고요.
요즘 그 굿모닝 FM을 듣기 시작하면서 영어에 눈이 딱 뜨기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막 약간 강한 액센트로 영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적응은 안 됩니다. 좀. 네. 네. 클래스가 좀 클래스가 좀 약간 이태원에서 배운 영어식으로 하셔오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사요? 자, 예, 그래서 그냥 바로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요거 하나는요, 코스피 지수인데요. 네.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어제, 그러니까 역외 환율 떨어지고, 선물은 플러스가 나더라고요. 오늘 0.4% 선물은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패턴은 지금 시장은 뭐 어제도 재미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격은 반응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2300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참 진짜 패턴 더럽습니다. 갔다가 또 밀리고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일어나려고는 할 수 있겠다라는 쪽은 바라보는데 오늘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딱 이런 거 예측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 중간에서 한 2350하고 30 사이에서 계속 치고받는 모습들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내일 보고 중요한 방향들 나왔을 때 이제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뭔가 예상을 해봐도 네. 예상대로 굴러간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 틀렸죠. 뭐 이제 맨날 틀리는 사람들도 나와서 이거 하고 있는데요. 뭐 예? 들을 때마다 한 대씩 맞게 할까요? 그 뿅망치? 뿅망치 뭐 못 달려 있고 그런 거 아니죠? 네. 에이 네. 설마 우리 아침부터 그래 끔찍한 짓을 예, 그렇죠. 할 수 네. 있죠 물론. 네. 네. 네, 그래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어제 나왔던 섹터와 함께 종목들 살짝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어제 의외로 보험주가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혀 진짜 관심 없는 섹터거든요. 어제 또 보니까 중국도 은행주 52주 신저가, 네. 한국도 은행주 별로 안 좋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가장 먼저 실적 발표가 금융주가 하는데 떨고 있죠. 그런 쪽에서 의외로 손해보험 쪽은 강했는데 나왔던 건 뭐 예상 대비 실적 구조 이건 뭐 그냥 갖다 붙이는 얘기 같고요. 뭐 원래 저평가한 거 맞습니다. 뭐 네. 저평가 지금 보험주만 그런가요? 다 그런데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나왔던 게 한때 손해보험주 그 생명보험주 모두 다 그 IFR 7인가 17인가 네, 뭐 하여튼 여기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제회계법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은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의외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은행주는 재미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은행주보다 보험주가 약간 그 금리 인상의 수혜 쪽으로 움직이면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입니다. 계속 횡보하다가 지금 거의 크게 밀린 것도 없죠. 은행주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 있다는 거는 버틴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안으로 삼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냥 현대해상이 제일 무난한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 4.8%대 지금 가격에서요. 이 정도는 큰 무리 없을 것 같고 게다가 이게 기존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금융주 쪽에서 은행주 살까를 고민하게 되면 이게 더 해답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거 자리 한번 잘 찾아서 손해보험 쪽으로 보시는 게 또 코로나19 때 들어가게 되면 또 사람들의 이동을 좀 줄어서 예전에 나왔던 스토리 있죠. 사고율이 줄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보험주 금융주 쪽에서는 보험주를 보자. 하지만 금융주 쪽에서 금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어둠의 종목이 하나가 있죠. 요즘 보면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은 드렸다가 넘어갔는데 고려신용. 네, 좀 고려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도 지금 주가 계속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돈 받아드립니다. 예, 추심 이렇게 아마 이게 양봉 대표가 한번 또 의뢰를 했다가 돈 띄어먹는 나쁜 회사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가더라고. 이런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지금 이렇게 좀 채무를 못 갚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업종에는 저 회사에는 좀 특수 호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업 내용들이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업력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듯이 저희 가면 다 어깨들만 이렇게 있어서
사실가 이거 아니고요. 네,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채권 추심의 하나가 금리가 급하게 올라갈수록 또 하나의 떠오르는, 그리고 또 앞으로 가게 되면 그런 거 있죠. 그러면 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어떻게 보면 신용이라고 하는 점수나 이런 게 또 앞으로 계속 또 중요시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민감하게 내 신용이 어떻게 될까 또 궁금도 하고. 그러면 그를 또 담당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빠졌는데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아, 진짜 저기는 네. 제가 생각에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아마 작년서부터 계속 저평가 종목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작년부터요. 또 담을 네. 그랬나? 근데 지금 봐서도 만약에 이제 고려신용정보나 SCI 평가 정보 이런 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차라리 핵심은 이런 종목 같거든요. 이런 게 오히려 신용과 관련된 쪽에서 둘 다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신용이 계속 중요시 되는 사회에서 체크할 게 이런 회사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딱 수급은 안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안 파는 게 있나요 요새? 왜 요즘 긍정적으로.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안 파는 게 없네요. 근데 이런 수급좀 마감이 정리가 되고 변화가 됐을 때는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DB하이텍 이슈, 반도체, 네, 이쪽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어제 그 이사께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신 거죠? 어떤 거를? DB하이텍 반도체 쪽입니다. 벌써 두 번째 단락입니다. 좀 집중 좀 해주세요, 대표님. 네. 아니 난 또 저기 이상엽 이사 얘기하는 줄. 예. 이상엽 이사는 그분들의 성이 잘못된 거지 뭐. 내 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 점심에 하는 이성웅 이사님. 네. 네, 일단 그 논란이 있을 때는 피하는 게 맞다. 나중에 정리되고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이 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핵심이 그것보다 DB랑 DB하이텍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DB가 대주주 입장 쪽에서 약간 DB하이텍을 후려치려고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번 논란은. 그냥 아예 물적 분할, 이렇게 정부가 안 좋아하는데도 물적 분할 이슈 딱 꺼냈고 노출시키는 거는 DB하이텍을 특히 보면 내가 지주사로서 한 30% 정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공정거래법상.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한 달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한 달 동안 어떤 압박을 가해서 취소하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수를 써서도 얘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살 겁니다. 어차피 DB하이텍 지금 3%밖에 안 됩니다.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주가를 그런 거 있죠. 많이 눌러놓고 그 밑에서 뭔 작업을 해서 이제 편입시켜 놓고, 어차피 DB하이텍 알짜 회사입니다. 이거 무슨 저희가 보통 얘기하듯이 그냥 8인치 웹이라고, 그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벌써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끝났어요. 그냥 수주만 받으면 다 돈이에요. 현금 지금 굴러 들어오는 회사예요.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우리 돈이 없으니까 매각해서 지분 팔고,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자금 끌어서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낫습니다. 추가 매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깝습니다. 더 낮아지면, 더 싸지면? 아마 이제 충격 한번 받았고, 또 시장 따라서 한번 더 출렁출렁이면 나올 겁니다. 근데 최소 4만 원대 밑에서 가격대 나오게 되면은 2년 정도 생각하시고. 2년? 네. 지금 사시게 되면 2년 뒤에는 가격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모르죠. 12.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요즘 쉽게 예측을 했다가 지금 위험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측한 거 아닙니다. 예측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타임머신, 그냥 좀, 아깝습니다. 이런 회사는. 네. 그렇게 봐야 돼요. 괜찮은 기업인데, 그쵸? 경영자의 마인드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런 대주주를 갖고 두고 있는 DB하이텍은 얼마나 참. 그렇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한계가 보여요. 네. 자, 그다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어제 시권에서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정전을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전을 통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물량의 한 32%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정전돼서 타격받았다 그러면 올해 장사 망했습니다. 좀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D램 쪽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약간 도움이라도 된다.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이 나스닥 0.9% 빠졌지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37% 상승했어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걸 통해서 그러면 그 D램 가격이 오히려 네. 하락하는 게 멈출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과 5일 전만 해도 그냥 이제 반도체는 끝났어. 디램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때서부터가 막 저점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뭐 뷰가 그냥 한쪽으로 쭉 가서 아이 저 사람은 맨날 안 좋게 얘기해. 아이 저 사람은 맨날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낫잖아. 네. 아, 이거 무슨 얘기죠? 그래요. 네. 뭐가 됐든 네. 맞추면 돼요. 맞췄다 틀렸다 틀렸다 맞췄다 뭐 예. 그러니까 맞추는 확률이 50%가 넘으면 돼. 잠깐 계산 좀 해보고요. 네. 자. 세 번째로 네.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인데 이거는 뭐 그냥 얘기 드릴 거 없을 것 같고요. 다 나온 얘기고 하나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JVM인데요. 네. 이게 약국 관련된 쪽에서 이게 한미약품 그룹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약국 조제 쪽에서 자동화 설비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딱 보다 보니까 코로나 수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 약국 인력이나 이런 의료 인력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도 비대면 자동화 시설을 해야겠다. 이런 쪽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패턴 괜찮거든요.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움직이면 한번 대응을 해보자. 라고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전에 한때 말씀드렸던 HK 이노엔이 또 지금 주가가 약간 거래는 마음에 안 듭니다. 고개는 돌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세포치료제 도전장을 낸다고 얘기를 하네요. 요 쪽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의외로 또 커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건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동제약은 제약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네 음료 회사입니다. 전 쌍화탕 자주 먹는데. 쌍화탕을 또 코로나19 때 상비 약 비슷하게 또 갖춰놓으신 분들.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그쵸? 몸이 으실으실하거나 그러면 병원 가기도 싫고 뭐 이러니까 네. 쌍화탕 수시로 사냐 그냥 이렇게 데펴가지고 먹었었거든요. 한방이지 않습니까? 뭐 몸에 부담도 없고 맞나요? 하여튼 이런 쪽 그리고 또 삼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름 때 삼다수 잘 팔리는 시기고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반응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보니까 요 가격대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뭐 일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만약에 혹시 저희 또 진입하실지도 모르니까 네 5,9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5,900원 이탈하면 짧게 단기로 손절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이 갭 하락했던 부분들을 강하게 거래 증가하면서 돌파한다. 그때는 아마 좀 시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손절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 음식료주가 움직입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내일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약간 피크아웃식으로 해석한다. 음식료주 봐야 됩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CJ제일제당이 그래서 딱 고개를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서 움직인다. 대상이 날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보다는? 네, CJ제일제당도 움직이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라이신이라고 하는 사료첨가제가 있는데 그걸 연관시켜서 그게 변화가 나오면서 끌고 가는 또 하나의 회사가 대상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만약에 피크아웃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반응을 해서 음식료 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온다.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까지 착즙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